이 시간에는 유치권자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29페이지네요. 의무. 원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죠.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아주 중요한 의무죠. 선량관리자주의. 이 선량하다는 것이 착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때 선관주의는 신경을 바짝 쓴다, 그런 얘기 되겠어요. 여러분, 내 책에는 내가 마음대로 필기하지만 빌려온 책에는 필기하지 못하잖아요. 깨끗이 쓰죠. 그게 선관주의입니다. 신경 바짝 쓰는 주의, 이게 선관주의라는 거. 자기재산주의는 선관주의보다는 주의력이 좀 낮습니다. 하여간 내 물건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남의 물건은 조심조심 사용하지. 그게 선관주의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치권자도 남의 물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경 바짝 써서 보관할 것.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남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든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컨대 내가 카센터 사장인데 차를 고쳐놨습니다. 주인이 안 찾아가네. 근데 밖에 영하가 25도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시운행을 해봅니다. 왜냐면 냉각수 얼어서 혹시라도 엔진 깨질까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얻은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아주 법이라는 것은 눈꽃맘치도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간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여기 뜻이 선관주의 위반이다, 그런 경우는 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풀려요. 즉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 되겠죠. 위반한 때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주로 물건 주인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야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거.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이거 아주 독특합니다. 뒤 이어서 배우지만 저당권 같은 경우는 경매되면 다 소멸되거든. 그런데 유치권은 목적물이 경매된다 하더라도 매각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끝까지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론상으로야 우선 변제가 없지만 사실상 0순위로 제일 먼저 변제받는다. 1순위도 아니고 뭐라고요? 0순위다. 유치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없다. 물상대에 없다. 충이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나 현재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 찾아오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사실상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 유치권은 경매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선관주의, 신경 바짝 쓰는 주의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문제 많이 나오네요.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만 유치권자, 임차인, 공인중개사, 변호사, 의사 전부 다 선관주의가 있습니다. 남의 사무잖아요. 남의 사무를 처리하면 신경 바짝 써야 된다. 공인중개사 선관주의 의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 확인 의무, 지적도 확인 의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관주의 위반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시험 범위에서는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관주의는 신경 바짝 쓴다. 이에 반해서 반대 의무가 자기재산주의 의무입니다. 남의 물건이지만 내 물건처럼 편안히 보관하면 되는 거. 첫 번째, 무상수취인. 무슨 소리죠? 비용을 받지 않고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 그리고 친권자, 엄마 아빠가 애들 재산 관리할 때. 그리고 상속인이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재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상속인, 즉 아들 딸 재산과 같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법적으로는 여기 있듯이 자기재산주의다. 그래서 선관주의와 자기재산주의가 중요하고요. 선관주의는 시험 범위 내에서 유치권자와 그리고 임차인이 있고, 자기재산주의는 내 재산 마냥 편하게 보관하라. 공짜로 물건을 맡아주는 사람. 그리고 친권자, 엄마 아빠가 애들 재산 관리할 때. 그리고 상속인의 물건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자기재산주의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유치권의 소멸 또 나왔네요. 소멸시효. 이 소멸시효는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와 제척기한을 강의하자니 시간이 없고 건너뛰지 않은 이런 데 걸린단 말이죠. 하여간 소멸시효는 시간제는 없어지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컨대 음식값 1년, 과외 1년, 변호사 선임료, 의사 치료비 3년,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3년, 세금 5년, 일반 채권 10년이거든. 이런 소멸시효인데 중요한 거는요,
그 비용을 받기 위해 유치해도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유치권의 행사에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유치권 그 자체는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 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죠? 유치권은 어려운 말로 피담보 채권, 담보 잡혀진 채권이 살아있다. 담보 잡혀진 채권이 남아있는 한 유치권은 시효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채권의 시효 진행 자체는 막지 못한다. 즉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치권 행사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유치권 자체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시효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이거든요. 그럼 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의 시효는 계속 진행이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 꼭 알아두시고, 특히 이 조문은 동시한배권도 똑같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유치권 행사에도 동시행한배권 행사에도 채권의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즉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일반 소멸사에 중요하지 않고요. 유치권자 의무 위반으로다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타담보 제공을 위해서도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요 327조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동시한배권 없습니다. 그래서 타담보 제공 또는 대담보 제공으로 유치권에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두를 닦으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돈이 3,000원이 없어요. 그럼 구두 못 찾아오죠? 그 구두 닦은 아저씨와 나는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 그 아저씨가 구두를 저한테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맨발로 집에 올 수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제 시계를 풀어주고 구두를 달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타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타담보 제공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이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해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되지 채무자가 시계 줄 테니까 구두 주세요 라고 해서 유치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두 땅값은 3,000원인데 3,000원 받으려고 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맡겨놨다가 잃어버리면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결국 맨발로 와야 돼. 자, 대담보 제공 또는 타담보 제공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여기 있는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해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소멸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유치권과 동시한배권도 비교적 중요한 파트에 속하죠. 비교 문제로 잘 나오고요. 아직 우리가 동시한배권 안 배웠죠. 그러나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보시죠. 자, 두 가지는 병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고요. 두 번째 채권과 채무 간의 견연관계 그리고 채권이 변제액에 들어야 된다는 거. 채권이 변제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란 거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당사자 간의 배제특약 유예다. 즉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피담보채권이나 항변권자의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도 자동 소멸하고요. 소송상으로는 완승 완패가 아니라 상환급부 판결 즉 물건 주고 돈 받아라. 돈 주고 물건 찾아오라.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거. 이 상환급부 판결을 다른 말로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원고 일부 패소 판결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표를 그려놨습니다. 이 표가 저 뒤에 동시한배권 파트에 나온 교재도 있고요. 유치권 파트에 나온 것이 있는데 저는 미리 앞에 해놨습니다. 자, 두 가지 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과 동시한배권 비슷하며 다르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점도 있고요. 유치권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입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야. 남의 물건을 잡아놓고 비용 받을 때까지 물건 못 내줘. 이게 유치권이란 말이죠.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타물권. 즉 인도거절하고요. 둘 다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된 것은 똑같고요. 유치권은 법정담보죠. 법정담보. 유치권은 법정담보. 질권저당권 약정담보. 아주 중요하죠. 유치권은 법으로 인정된 법정담보. 질권저당권은 전당포, 저당권은 은행에서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다. 그러나 무슨 규정? 임의규정.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세탁소 말씀드렸죠.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대세권, 절대권, 대세가 무슨 소리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리고 원일 불문하는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불가분성 때문에 권리를 나누지 못한다. 이에 반해서 동시함권은 일단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동시함권과 뒤에 배우게 될 위험부담 문제 되는데 자, 동시함권은 쌍무계약에서만 쓰는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증오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다 또는 상대권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쌍무계약 하나고 가문성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 강변권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특히 채무자든 양수이든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경매권이 있는데 경매권은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아니라는 거 중요하죠. 우물주 없다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물건이 대상이죠. 타물권, 인도거절권이고요. 판결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의 소멸하면 유치권의 소멸하고 점유상실로 소멸하고 선관주 위반으로 소멸하고 그리고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 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담보, 병존할 수 있고요. 동시함변권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 그리고 경매처권 없고요. 자기 소유 물건을 안 내주는 거죠. 동시함변권은. 그래서 여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 대상이 되고 동시함변권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연기장변권이지 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달라고 할 때 당신 권리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류자의 대금들이 저렇게 해서 연기하겠다 그런 뜻이지 부정하는 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지 청구권을 부정하는 주의는 아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 소멸하면 항변권도 소멸하고요. 여기 2번의 특유 소멸 사유가 항변권은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점유상실, 선관주 위반 그리고 타담보 제공으로 인한 소멸은 항변권에는 없다는 거. 자, 유치권과 관련한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2014년 전원합체 판례네요. 전원합체 판례는 민법 1년에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전합 판례는 그 해라든지 다음에는 꼭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에 관련한 중요한 판례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처분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따라서 세금 등의 체납 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경매가 개시되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 절차의 매신, 다시 말해서 경락인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체납 처분 절차하고 여기 나와 있는 민사 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공매 절차, 경매 절차는 다르다. 따라서 이미 체납 압류 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기 전에 민사 유치권 취득한 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 점유한 승계인은 전 점유자를 대의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전 점유자를 대의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유는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이 유치권이고요. 다음에는 담보물권의 꽃이라고 하는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